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정욱의 법대로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모시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현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히 지금 뭐 선관위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지만은 새로 발굴한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새로 발굴한 그 특종, 저는 특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석 특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석 특종인데, 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선 때 비선 캠프, 여의도에 있었다. 진미 파라곤 캠프, 비선 캠프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 2부에서는 지금 조국 씨 딸, 조민 씨, 지금 셀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곧 기소가 임박했다. 그 조국 패밀리, 다시 위기, 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진미 파라곤. 자, 진미 파라곤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의 후견인이죠. 그렇죠. 후견인이죠. 원래 지금 이제 캠프의 자장이죠. 캠프의 자장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해찬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화영을 캠프로 파견시켰습니다. 이재명 캠프로 파견을 시켰는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이 이화영이 쌍방울에게서 월 3천만 원을 받았어. 2년 동안. 그것을 이해찬에게 용돈으로 줬다 했는데 지금 용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김성태 회장요. 예.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여성분이에요. 예. 쌍방울의 자금줄을 거의 쥐고 있는 최측근이에요. 예. 제가 이제 2번 만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친구 남자분도 한번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해찬한테 예. 운영비 있잖아. 예.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네, 동북아 평화 자금 지원 이제 해준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찬이가 깊숙하게 연루돼 있다. 수사한다. 예. 이랬고요. 예. 이게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월 3천만 원씩 월 3천만 원. 2년 동안. 용돈 명목에 됐는데. 근데 언제까지? 대선 전까지. 그러면은 2년이라는 게 결국은 대선 전까지. 2022년까지. 그러면 2020년부터네요. 그렇죠. 2020년부터 대선 직전까지. 그러니까 대선 끝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용돈을 끊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용돈이 아니고 이제 다른 용도였다는 거죠. 대선 이제 그때까지 2년이죠. 그렇죠, 지원해 준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용돈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용돈 이게 아니고 캠프 운영비였다는 거죠. 아니 이게 김성태 회장이 용돈을 월 3천씩 용돈을 이해찬한테 준다. 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예. 아마 이제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화영이가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재명이를 대통령 시기 되지 않냐. 그래야 이게 쌍방울도 10대 그룹 클 수 있고 그렇죠. 북한 사업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해찬 총리 지금 이게 전 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이재명 캠프의 자장이니까 활동 공간이나 이거는 이제 비용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김성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해찬이가 그 활동을 하니까 그 생각으로 돈을 지원해 줬다. 베팅한 거네. 그렇다고 봐야죠. 싱하이밍이 이재명에게 미국에 베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베팅한 거네. 그럼요. 그게 이재명이 없으면 이해찬이는 이미 끝났잖아요. 정치. 그렇죠. 그런데 기업하는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월 3천씩 2년 동안. 그게 현금으로 주는 게 쉽지 않아요. 현금으로 줬나요? 예. 그렇죠. 김성태 회장도 자금 압박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이가 당선돼야지 대북 사업이든 쌍방울 사업이 풀리고. 그런데 이재명의 가장 측근이고 선거 책임자가 이해찬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을 지원해 주는 게 이재명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화영도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게 3천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검찰도 지금 이제 그 3천만 원을 하고 또 이화영이 여러 군데 돈을 구해왔잖아요. 용인의 업자한테도 2천만 원씩 월 받아왔잖아요. 부동산 업자. 그게 TV조선 단독 보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장 요지 국회 딱 맞은편에 진미 파라곤 있잖아요. 진미 파라곤 좀 더 길다란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빌딩. 거기에 4개 건물을 월 2,400만 원씩. 4개 사무실을. 와. 월 2,400만 원 월세만. 그 3천하고 비슷하네. 나머지 600만 원은 용돈이고 아니면 운영비. 아니 돈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 군데. 여러 군데서 3천뿐이 아니고. 3천은 아마 이해찬이한테 쓰라고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한 자체가 이게 바로 이재명의 비밀 선거 사무실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이재명 옆집에 아파트에 2,402호
2402호 예. 거기는 이게 GH에서 이제 사무실을 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선하다 보면 비밀 사무실이 많잖아요. 있기는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여의도의 진미파라곤의 사무실 4개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그 월 3천씩 준 거 이 수사에 지금 본격 착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미파라곤의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사장이 이해찬이고 그 이하영이 이해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설립을 한 거죠. 설립을 한 그 단체인데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진미파라곤 안에 4개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장실이 따로 있고 이해찬 방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운영비가 한 월 2,700이 나간다는 거죠. 그 2,400. 임대료만 2,400. 그러면은 운영비까지 3,000이 훌쩍 넘어가는데 지금 쌍방울에서 3,000월 3,000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2,000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있을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그 대선 기간 앞에 2년 동안 그 사무실이 운영이 된 겁니다. 운영이 된 거면은 그것이 이제 비생 캠퍼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때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된 적도 있어서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이 쌍방울의 중국 법인에 중국 공장이 또 방문할 때 이해찬 뭐 사진 찍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 결국은 뭐 이해찬에 대한 수사로 확대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이해찬이 수사를 하는데 저는 결국에 이재명 대선 있잖아요. 캠프 이까지 이게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검찰도 이게 2,402호도 원래 경찰에서요. 그때 리틀 이재명, GH 사장이 리틀 이재명 이건욱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경찰이. 근데 이제 검찰에서 좀 더 수사를 해라.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번 이게 이화영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화영이가 개인적으로는 카드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한 5억 정도 받아 썼잖아요. 본인이 받아 쓴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해찬이한테 준다. 이런 이제 명목으로 3천씩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해찬은 이미 사실상은 정계 은퇴하고 똑같잖아요. 당 대표가 끝나고 그 사무실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해찬이가 사무실을 4개를 운영하면서 활동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쌍방울도 이게 이해찬이만 보고 줄 일 없잖아요. 결국 쌍방울이 이제 그 경기도 500만 불도 대납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방북 비용 300만 불도 대납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완이 기소가 지금 됐잖아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쌍방울은 이재명이 대선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해 준 거고 물론 이해찬을 통해서 이해찬이가 선거운동 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그 상당히 저는 이제 그 확대될 그게 있고 지금 이게 이해찬이나 이화영은 부인하고 있죠. 근데 2년이면 24번이죠. 그 중에 8번은 완전하게 특정했습니다. 어느 은행에 여의도 어느 지점에서 3천씩 현금을 뽑아서 그다음에 그 박용철 부회장 이분이 쌍방울 공채 1기입니다. 전문 경영인이에요. 1기입니다. 쌍방울. 뭐 대북 총검할 때 많은 총괄이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박용철 부회장.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완영한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용철 부회장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김성태도 인정하고 이런 경우에 그 우리 판례가 있어요. 우리 판례가 이제 김성태가 돈을 주면요. 예를 들어 이제 이해찬을 통해 이재명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불법 정치 자금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준 사람도 처벌합니다. 아, 준 사람도? 김성태도 처벌해요. 처벌하고. 근데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봐요. 판례가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자백할 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받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의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빙성이 있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성태가 굳이 이해찬이나 이화영을 음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준 걸 진실대로 밝히는 거고 거기에 보강 증거로서 박용철의 진술 부회장 그다음에 은행에서 인출 내역 이런 걸 다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진미파라곤의 월세나 지출 내역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곧 아마 이게 뭐 이해찬이가 비서 쓰고 기사 쓰고 운영비 쓰고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자금의 출처만 조사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진미파라곤의 이 이사장 방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서너 개로 지금 돼 있는데 서너 개의 방을 운영을 했다면은 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그 쌍방울하고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서 했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선 캠프 중에서 핵심적인 캠프죠. 그렇죠. 그 후견인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니까 이해찬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진미파라곤이 나오던데 지금 이화영이 지금 구속돼 있는 것은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를 막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화영 첫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검찰이 쌍방울의 공용 법인카드로 오디오를 구입한 뒤에 서울 여의도 진미파라곤에 입주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로 배송했다. 예. 자,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이하영이 설립하고 이해찬이 그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단법인인데 그쪽으로 쌍방울 법인카드 가지고 오디오 같은 것을 구입해서 그 진미파라곤 그 사무실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카드 가지고도 막 그 대선 캠퍼로 의심되는 그쪽에다 막 돈을 넣은 거죠. 장비도 놓고 직구도 놓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미파라곤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식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만약에 이게 대규모로 2년 동안 운영이 됐으면은 뭐 다른 또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 이것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결국이 그때 이화영이가 네. 평화부지사입니다. 예. 부지사라는 게 도지사가 대선 나오는데 예.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선거 사무실 차려가지고 예. 선거를 총력 지원하는 게 예. 거기 그거 하라고 부지사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화영이가 당연히 대선 때 예. 사무실을 불법으로 했을 거고 예. 근데 문제는 이화영이는 이게 그릇이 큰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찬의 보좌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해찬이는 저는 좌파의 서열이요. 아, 그렇죠. 지금 이게 문재인보다 저는 위로 봐요. 위죠. 예. 옛날에 문재인 보고 문수석 예. 이랬거든요. 예. 예. 좌파들은 서열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 전부 이게 별 있잖아. 예. 민주운동에서 교도소 간 경험. 그것을 몇 번 갔느냐. 이게 예. 그거예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한 번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이재명이잖아. 아, 이재명이고. 청년재벌 예. 제일 아래죠. 예. 예. 그다음에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잠깐 유치장에 끌려갔잖아. 며칠 갔다 왔어요. 거기에 문재인이고 예, 며칠 갔다 왔어요. 문재인. 예. 그다음에 그래도 변호사하면서 제3자 개입으로 잠깐 갔다 온 노무현. 예. 그때 노무현은 제3자 개입 대우조선 예. 잠깐 갔다 왔잖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게 두 명이더라고. 예. 그게 이해찬과 예. 김근태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김근태 걔 이대경 씨 예. 혁신위원장 왔잖아. 예. 김근태는 민청학년보다 제대로 이게 교수 가고 예. 고문당했잖아. 근데 이제 이해찬이도 마찬가지죠. 네. 이해찬도 이게 교도소 갔다 온 그게 많더라고. 많죠. 김대중 내란 업무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좌판의 서열은 김근태는 돌아가셨잖아. 예. 결국은 이제 이해찬이가 1위잖아. 예. 이 사람이 이재명이를 밀어주니까 그때부터 확 이재명이 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해찬도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잖아. 예. 이재명을. 예. 본인이 지시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활동했다. 예. 이렇게 보이고. 예. 제가 이제 이게 배달 사고가 못 나는 게요. 아, 그러니까 배달 사고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월 3천만 원씩 줬는데 그 이화영에게 줬는데 김성태가 현금으로 줬는데 그것을 그 예찬에게 전달 안 하고 혼자 꿀꺽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거기 배달 사고가 안 나는 걸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예, 예. 배달 사고가 아닌 게. 예. 자, 첫째. 예. 이해찬이도 쌍방울하고 친해요. 이러면 이게 얼마든 자주 접촉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그 쌍방울 공장까지 그 가서 중국이 2017년 7월 달에 예. 훈춘 트라이 예. 공장에 갔잖아. 예, 그 그러면 사진 쌍방울 찍었는데. 관계자들이 다 나와가 환영하죠. 예, 예. 이럴 때 이해찬이가 많이 도와줘서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돼요. 예. 고마워요. 예. 인사 정도는 하죠. 예. 월 3천씩 준다 이런 말 안 하지. 예. 교도소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쌍방울 관계자와 이해찬도 연락하기 때문에 예. 배달 사고 나면 이게 금방 들통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무 말이 없으면 예. 우리가 보통 이게 돈 심부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 도와줘서 고맙다. 예, 예. 금액은 말 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첫째 이유는 이해찬도 쌍방울과 친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예. 이해찬의 최측근이 쌍방울의 그 미래산업의 이사입니다. 아, 예. 황인호. 그렇죠.
황인호 예. 이자가 그 이해찬의 보좌관 정무실장 최측근이죠. 예. 근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의 이사입니다. 예. 그만큼 이게 유착이 돼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걸 말 안 하고 배달 사고를 낸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세 번째 둘이 이화영과 이해찬은 서로 이게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볼 정도로 주종 관계입니다. 보좌관 출신이죠. 국회의원 이해찬의 보좌관 이화영. 아니 배달 사고 낼 돈이 따로 있지. 예. 그렇잖아. 예. 어떻게 감히 이해찬 주라고 주는 돈을 예. 내가 꿀고 간다? 아, 못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것도 2년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예. 매달 꿀고 간다? 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배달 사고가 아니고 실제 그 전달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해찬이가 선거운동이나 용돈 쓰고 예. 그거는 결국 이재명을 위해 쓴 거다. 예.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달 사고가 또 아니라는 것이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김성태가 본인이 그러니까 사업가인데 조폭 출신이지만은 사업가인데 분명히 확인을 하겠죠. 그때 이재명을 대신해서 뭐 북한에 돈을 송금하고 또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300만 불, 뭐 스마트팜 500만 불 이 송금을 하고 나서 이하영과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바꿔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사실상 확인하니까는 이재명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했죠. 예, 그 김성태는 확인해요. 만약에 월 3천만 원씩 주고 한 번씩 그 본인도 이해찬을 잘 아니까 그거 확인했을 거예요. 아, 저 뭐 약속합니다. 그래도 큰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은근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 제가요. 뭐 윤석열 캠프한테 돈을 좀 주고 싶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직접 못 주잖아. 예. 그러면 이게 최측근한테 제가 뭐 몇 천을 줬다. 예. 그러면 이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대충 암시는 줍니다. 그렇죠. 예.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화 오든지. 예. 아무런 그 돈을 내가 많이 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를 보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뭐 생뚱맹뚱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죠. 이러면 이게 배달 사고 난 거죠. 배달 창고 났다고 딱 느낌이 오죠. 근데 쌍방울이 그때 이재명이 북한 간다고 300만 불 대납해주고 예, 예.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불 대납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룸에서 전화 바꿔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확인 전화 바꿔준 거예요. 확인 전화 하니까 나 이제- 배달 사고 안 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고맙다고 했고 그 자리에 안부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부수가 다 정언하고 아태평화협회. 근데 전화기가요. 이재명 정도 통화하면 주위가 조용하겠지. 떠들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목소리 듣깁니다. 아, 옆에 있으면. 그렇죠. 아, 그럼요. 예. 안 켜더라도 예, 안 켜도 들리죠. 들리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안부수가 그런 거짓말 할 리도 없죠. 예. 따라서 여러 종합적으로 이게 정황을 다 보면 예. 쌍방울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제 북한에도 800만 불 주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선거를 돕기 위해서 예. 최고 좌장 이해찬한테 월 3천씩 계속 지원해 줬다. 예, 예. 이런 이제 두 가지 딱 이게 아기가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지금 비선 캠프 진미파라곤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진미파라곤의 이 정치권에 있는 그러니까 국회 바로 대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예. 그 대로 건너편에 있는데 진미파라곤이 여의도 정가의 핫 플레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진미파라곤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여의도 명당이 어디였냐면은 그 여의도의 그 정치인들이 차린 명당이 한양 빌딩, 대하 빌딩, 뭐 금강 빌딩, 대산 빌딩, 네, 그렇죠. 다 이름 생각나시죠? 다 알죠. 한양 빌딩에 대통령을 3명 배출했어요. DJ 새정치국민회의 당사가 있었고 MB 박근혜 한나라당이 있었는데 대하 빌딩에서도 3명의 대통령을 배출을 했어요. DJ 그 대선 캠프, 박근혜 대선 캠프, MB 외곽 조직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것은 너무 오래되고 노출이 많이 돼서 지금 진미 파라곤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진미 파라곤의 그 자리를 딱 잡은 것 같은데 진미 파라곤 가보셨죠? 많이 갔죠. 네. 저도 이 국회에서 저 근무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 여의도 국회 저도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한 게 제가 한 20년 되잖아요. 96년부터. 예, 예. 진미파라고는 여기 예. 그 뭐 많이 예. 가봤고요. 예. 거기에 또 뭐 선배 사무실도 있고요. 아, 뭐 예. 친구도 거기서 사무실 예. 할 정도로 예. 이게 결국 이제 저는 제2의 2402호 있잖아. 예. 아. 이재명 집 바로 앞에 그 GH 합숙소가 예. 아니 그 호화 60몇 평 합숙소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거기는 이게 저는 비밀 회의도 하고 예. 그때 초밥하고 샌드위치하고 다 운반한 거 아닙니까? 그때 법인 카드로 예. 이 아지트 집 앞에 그게 필요하거든요. 터가지고 예. 이거하고 이게 이번 사건은 완전히 쌍둥이 똑같은 사건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성민 기자가 써놨더라고 매일신문에. 아, 예, 예. 예. 이분이 써놨더라고. 곧 야당의 민주당의 전직 대표 3명이 동시에 법정에 선다.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 3명. 전직 예, 대표 예, 전직 3명이. 대표. 바로 이제 그 3명이니까 순서대로 예, 예, 예. 이해찬이 선다. 이해찬 선에. 그다음에 송영길. 예, 예. 그다음에 이미 서 있죠 법정에 예. 이재명. 예. 이렇게 3명이 쓴다. 아. 이 칼럼을 제가 소개했더니 예. 시청자 댓글이 올라왔는데 예. 변호사님 그 3명이 아니고 예. 5명입니다. 5명. 그 앞에. 그 앞에 추미애. 그다음에 문재인까지. 예, 예. 문재인까지 선다는 거. 문재인. 야, 이게 문재인도 대표. 희망 사항인데 수사하고 있으니 예. 결국 이 전직 대표 5명 동시에 법정에 예. 서다. 이게 이러면 법치가 살아요. 아. 문재인, 추미애. 추미애는 이미 벌금도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아들 그 정치 자금이잖아. 예, 예. 카드 그 소고기 사줬잖아요. 예. 추미애. 아, 그다음에 아, 그 이해찬 이해찬. 이번 서고. 예. 그다음에 송영길이 송터남. 예. 이번에 송영길이 2차 출석쇼 했잖아. 예, 예. 갔더니 막 양쪽에 외치더라고. 한쪽에는 송영길하고 한쪽에는 송터남 구속해라. 계속 송터남이라고 외쳐. 저 양쪽에 그거 다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송터남. 예. 그다음에 이미 서 있는 이재명. 네. 이렇게 5명이 동시에 재판받는. 예. 잘하면 이게 헌정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저 대통령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그 탈북몰이를 비롯해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또 뭐 울산 선거 부정 개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밑에서 다 멈췄어요. 일단 다 멈췄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이 추가 뭐 재판 과정에서 그 멈췄었는데 그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재판 과정에서 또 문재인 책임론이 막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표 다시 설 수가 있고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현희 그 건익위원장이 어제 감사원에서 그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추미애 그 아들 그 특혜 뭐 휴가 그때 건익위가 전현희가 개입을 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데 이해 충돌이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또 뭐 조작 비슷하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표들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전직 대표 5명이 안심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 그 해외 토픽감인데요. 해외 토픽이고요. 지금 이게 제가 그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예. 이재명 이제 그 쌍방울 수사가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 예. 이 기사를 이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 예, 예, 예. 실제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가장 기쁜 게 저는 이화영 추가 기소인데 그게 그 북한에 500만 불, 300만 불 준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이번에 추가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제 스마트팜 대신한 게 500만 불. 예. 근데 이재명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준 거. 이걸 이게 기소를 했습니다. 아. 이화영에 대해서. 예, 예, 예. 근데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공장에. 예, 예. 그러면 여기 이재명이가 수혜자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수혜자가 이재명이죠. 그럼요. 송영길 동북태에서 송영길 못 빠져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예. 결국에 저는 이재명 대표 곧 소환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 6월 중에. 예, 예. 이런 게 기사가 나오고 법조계에도 그렇게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재명 9월. 6월. 아, 6월. 중에 쌍방울. 저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6월 9일 아닙니까? 예, 예. 6월 중에 예. 쌍방울 수사는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예, 예. 이미 다 기소하고 지금 재판까지 나오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활용 점정 수사에 점을 찍어야지요. 예, 예. 이재명이 몸에 점은 뭐 뺐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뭐 제가 활용 점정 수사에 활용 점정 이재명 소환 이랬더니 예. 어떤 검찰 후배가 그러더라고. 형님, 이재명에게 뭐 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점을 찍을 필요 없습니다. 활용 점정. 야, 점을 찍어야지 수사가 딱 마무리되는데 그 검사 후배가 그러더라고. 이미 점이 있는데 몸에 뭐 점을 또 찍어요. 이미 수사 끝났어요. 끝났다는 이러더라고. 이야기네. 끝났다는 이미 이야기. 활용 점정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 수사는. 예. 저는 이제 그 아마 야당 대표가 소환하면 영장이죠. 예. 소환하면 영장이지. 그냥 이게 뭐 수사하려고 소환하진 않잖아요. 예, 예. 아마 이게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잔인한 이게 7, 8월이 될 거다. 여름이 거의 보통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예, 예. 하는데 예. 상당히 이재명한테는 아마 6, 7월 잔인한 달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거 소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소를 하고 또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 잔인한 여름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늘 또 제가 처음 말하는데 예. 정바울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아, 그 저기
아시아티벨 백현동. 백현동. 예. 제가 정바울 사장 이름도 제가 처음 깠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친한 분 있다고. 예. 거기 김인섭이가 구속이 됐죠. 김수 됐죠. 그다음에 정바울 사장이 그때 아시아 디벨로퍼 예. 시행사인데 그 지분이 46% 절반 되거든요. 예. 3천억 이상 벌었잖아. 근데 그 회사 돈 횡령한 거 있잖아. 예.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다 했잖아. 예. 이걸로 그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아, 그럼 어제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재명 그 이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초조한 것 같거든요. 자기도 아는 거지 이제. 지금 여기 백현동을요. 예.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일부가 하거든요. 예. 일부의 절반은 박영수. 이번에 박영수 또 영장 칩니다. 50억 걸로. 박영수 50억 걸로 영장 치고 예. 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백현동 하고 있어요. 예. 백현동. 예. 근데 정바울까지 구속되면 예. 완전히 측근 이제 주변부 수사가 끝났어요. 예. 바로 정진상 이재명 소환이다. 예. 백현동.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예. 그러면 이제 뭐 정자동이나 위정교사 예. 이런 걸 이게 묶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지금 그 백현동 그 김인섭을 그 정바울 사장이 데리고 간 것이 김인섭이 이재명과 친하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그 정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그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깨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재명이 위기에 몰리고 있으니까 무슨 돈 봉투 뭐 아니면은 코인 여기 별로 신경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름에 잔인한 그 본인에 대해서 잔인한 계절이 되는데 그것을 직감을 하고 지금 그 싱하이밍 만나가지고 무슨 뭐 그러니까 7월달에 후쿠시마 그 처리소로 방류를 하면은 그때부터 죽창가를 올리기 위해서 죽창가 올려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구나, 본인의 위기감을 느껴서 부쩍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 지금 3주 연속 밖에 나가서 후쿠시마 가지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이재명이 그 방어권은 후쿠시마밖에 없어요. 저거 언제 일본이 좀 방출해주나. 그렇죠. 저것만 방출하면 국민 여론이 저리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그게 전략이 먹힙니까? 지금 이게 싱하이밍 발음을 이게 한자라면 해명 형보다 해명 싱하이밍 근데 이재명 리자이밍 지금 여기 언론에 인터넷 가보면 싱하이밍과 리자이밍이 둘이 바보 형제다. 64년 동갑이에요. 싱하이밍이 64년생이에요. 북한의 사리원 농업학교 나거든. 국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리자이밍도 64년생이야. 둘이 동갑 끼리끼리 논다고 둘이 그냥 15분 동안 글 읽고 훈계하고 이재명이는 막 듣고 받아 적고 민주당 그 30분 생중계하고 강의 듣듯이 이게 역풍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특히 중국이요. 동쪽에 산동성부터 동쪽에 원자력 발전소 55개예요. 근데 거기서 배출되는 게 삼중수소가 50배입니다. 일본. 근데 중국이 일본 요갈 자격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이재명이 놀아나고 있잖아요. 놀아났죠. 저는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일본 축창가 이걸 믿고 있지만 그러게 국민 여론은 뜻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새로운 것, 그 진미파라곤 비선 캠퍼 의혹이 드러났는데 2부에서는 이 조국 패밀리 다시 위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미파라곤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낙연 캠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원소는 외나무다리에서 이낙연의 일종의 그 비선 캠퍼도 포럼 NY 포럼인가 낙연 NY 포럼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안에서 진미파라곤 안에서 경선 때부터 또 이재명, 이낙연 이 비선 캠퍼들끼리 또 눈치 싸움을 벌였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